고기 구웠는데요. 목살이에요, 목살. 목살을 왜 구웠는지 알아요? 지금 새벽 3시 반? 그쯤이거든요. 고기를 왜 구웠냐면 제가 먹는 약이 있어요. 자기 전에 먹는 약이 있는데 오늘은 2알을 먹었거든요. 근데 하나가 뭐에 걸린 거야. 죽는 줄 알았어 진짜. 알약이 목에 걸린 게 오랜만이다 보니까. 근데 물 좀 마시고 깨끗하다 보니까 내려가긴 내려갔는데 완전히 내려가지가 않고 약간 식도 중간에 약 걸린 느낌 뭔지 알죠? 불편한 거야. 근데 그때 사실 밥 한 숟갈 퍼먹으면 괜찮거든. 그리고 막 생선가시 걸리면은 밥 한 숟갈 먹으라고 하잖아. 근데 오히려 생선가시일 경우에는 그게 안 좋고 위험하고, 이런 경우에는 어디 꽂혀 있거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 숟갈 먹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데 밥통에 밥이 없는 거야. 왜냐면 내가 점심때 김치찌개랑 남은 거를 밥밥 긁어가지고 먹었으니까. 그러면 그 상황을 뭘로 대체할 수 있을까? 밥이랑, 나는 밥이든 빵이든 그냥 탄수화물이면은 있는 거를 먹는 편이거든요. 근데 빵을 먹기에는 뭔가 안 땡기는 거야. 왜냐면은 이게 큰 한 입을 먹어야 되는 건데 잼 발라 먹기는 또 안 땡기고, 햄 치즈 샌드위치 같은 걸 해가지고 한 입 크게 베어 먹고 싶은데 햄이 없네. 치즈도 없고. 햄? 이게 햄이 아니고 뭐야? 햄은 고기지만 고기가 햄인 건 아니지. 근데 어쩌라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고기를 굽게 되었다. 근데 고기를 굽다 보니까 생각이 난 거지. 약간 이 시간대 이 타이밍에 목을 막 이렇게 막 넘겨야겠다라는 의도라면 사실 고기보다 라면 한 봉지 끓여 먹는 게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이제 고기를 구우면서 했는데, 근데 뭐 어떡해, 이미 고기는 가열되고 있는데 마이야레가 예쁘게 일어나 버렸는데 어떡해, 내가 책임져야지, 그치? 저 반말을 하니 너? 뭐 말 나온 김에 말 깔까? 편하게 해봐라. 내 맘대로 할게요. 빡다리가 없네. 님들 요즘에 뭔가 고민 같은 거 없어요? 고민 같은 거 없어? 나는 고민하는 게 일이에요. 고민하는 게 본업인 인간이야. 고민이 너무 많아.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고민도 너무 많고. 특히 요즘에는 좀 큰일을 앞두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많이 부담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아무리 뭐 어른이고 덤덤해 보려고 해도 그래도 사람인데, 그죠? 사람인데 사회심리학자 페스팅거가 말했거든요. 페스팅거가 사회적 비교 이론이라는 거 말했어요. 간단히 말해서 그냥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랑 자기 자신이 비교 안 하건 못 배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비교를 하는 거는 자체는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라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요소는 이게 이제 뭐 부가적인 성격이나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사회 습관이나 그런 것들일 수 있는데, 그걸 원래 할 줄 아는 사람이 없더라도 그때그때 컨디션이나 뭐 힘든 일이 있었고 없었고 그런 거에 따라서 또 그게 조금 잘 안 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 좀 힘들어요. 네. 좀 지친다. 근데 또 막상 막 부딪히다 보면은 약간 이 길로 가면 될 것 같은데? 할만한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긴 있어. 그때 느껴지는 게 자기 효능감입니다. 아닙니다. 자기 효능감은 아니에요. 조금 다른 거예요. 그건. 자기 효능감이 아니고 그거야. 그 기대 가치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대 가치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걸 하면 가능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가능했을 때 이런 리턴 값이 돌아오겠다. 이런 것에 대한 기대,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랑 좀 더 가까운 것 같다. 근데 결과가 그 기대를 저버렸을 때, 아, 내가 본 그 길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지. 뭐 나도 그렇고 당신네들도 이제 거시적으로 보나 미시적으로 보나 각자 이제 그런 길들을 느끼고 또 어떻게 저렇게 따라가려고 하고 있겠죠? 나름대로의 길을. 근데 그것도 있거든. 그 길이 너무 오래 보는 길이야. 당구로 예를 치면은 있잖아요. 당구도 뭐 4구든 3구든 간에 특히 초보들이 이제 뭐 원리를 아니까 길을 봐. 나름대로 여기 이렇게 보내면 이렇게 쳐서 이렇게 보내면 다 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싶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 근데 그렇게 치잖아? 어림도 없지. 어림도 없어. 그럴 때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특히 이제 막 3쿠션, 4쿠션 이렇게 막 돌아가는 길을 봤을 때 특히 그러잖아. 왜냐? 봤던 길의 종점에 도달하기까지 그만큼 더 오래 걸리니까. 그만큼 더 거쳐가는 지점이 많으니까. 그렇지. 인생에 비유해보자 이거지. 인생 얘기하니까 소주 땡기네. 우리 여자친구는 소주를 싫어합니다. 네. 하여튼 간에 인생도 긴 길을 보고 중간중간에 있는 정류장들을 이제 중간 목표라고 하고 그런 지점들을 지납니다. 그런데 그런 지점들을 지나야만 하는데 그조차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남들은 저기 톨게이트 하이패스 패스하듯이 슉슉 지나가는데 나만 그 앞에 서가지고 막 몇천 원 동전으로 막 다 세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
여러분들 그럴 때가 있어요? 기회를 빌어서 복습이나 합시다. 동기심리학 목표와 의지 Goal and Volition 파트에서 이제 목표에 대한 표상은 머릿속에 인지적인 어떤 네트워크를 이룹니다. 이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어떤 목표를 떠올리면 그거를 세만틱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의미 단위가 주어지거나 떠올랐을 때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연상적으로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걸 인지심리학에서 사용하는 그 패러다임을 동기심리학에서 차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만틱 어소시에이션 네트워크를 이제 갖고 와가지고 목표가 있다. 그러면 그 목표에 대한 그런 세부 목표들, 수단들이 있을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최종 목표 몸짱 되기, 중간 목표 뭐 헬스장 가기. 저기 뭐야 뭐 있을 거 아니야 하는 거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다음에 그 목표의 수단이 곧 그 세부 목표들이고 그 세부 목표들에도 또 그들만의 수단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쫙 연상적으로 떠오른다 이거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AKA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수단이 많은데 그 수단들이 하나의 목표로 이어질 때 그거를 에퀴피널리티라고 합니다. 에퀴피널리티. 반대로 하나의 수단이 다양한 목표로 이어질 때 멀티피널리티라고 합니다. 멀티피널리티. 네, 그런 게 있구나. 힘들어. 뭔가 인생 망할까봐 무서울 때 있지 않아요?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어. 야, 네가 뭘 망해? 야, 너는 뭐 나에 비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었고 저것도 있었고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 죽음에 대한 공포나 불안, 우울 이런 것들은 물론 그런 것도 영향이 나지. 근데 병적이고 기능적이지 못하고 적응적이지 못한 현상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무서워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느끼고 있는 그 무서움 자체는 일종의 팩트다. 객관적인 팩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주관성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 사람이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그 사람이 불안해하고 무서워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뜻일 거예요. 고기가 안 익은 것 같은데? 익은 거 맞냐 이거? 이건 거 맞아요 여러분?
모르겠다. 아유. 무슨 말고 있었더라?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야, 쟤는 괜히 저러는 것 같다 싶으면 무조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뭔가 어떤 아픔을 겪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좀 안아주고 하이파이브도 좀 해주고 저 엉덩이도 좀 때려주고 때려달라는 게 골기짝을 그냥 스팽킹을 하라는 게 아니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완전 이렇게 둥가둥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길거리에서 무슨 어떤 아가씨가 훌쩍거리고 있다고 가가지고 엉덩이 둥가둥가 해주면은 알죠? 안 됩니다. 근데 상상은 할 수 있다, 솔직히 인정? 상상은 할 수 있다. 상상만 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무서워하는 친구가 있다면 가서 말해주세요. 야, 괜찮아, 너 안 좆됐어. 안 망해. 아, 이런 얘기하니까 너무 뭐냐, 너무 좀 암울하다?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아, 고기 진짜 부드럽다. 근데 왜 이러는지 알아요? 새벽 4시야. 새벽 4시에 안 자고 일을 하고 있으면은 특히 근래에 좀 헷가닥한 사람은 독 디버프가 실시간으로 쌓이고 있는 그런 시간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스타브 투게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밤 되면 정신력이 깎여요. 그러면은 악몽 나오고 막 귀신 나오고 그러거든. 옛날에 친구랑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인생도 하나의 게임입니다. 커다란 게임이에요. 전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인생만큼 갓게임이 없어. 오픈월드에 무한 컨텐츠,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들어있는 이 지구 서버에서 인간이라는 캐릭터로, 인간이 아무리 말 많고 논란 많아도 지구 서버에 있는 여러 가지 직업군 중에 사실 0티어라고 보거든요, 저는. 우리 무슨 말을 하지? 하여튼 돈스타브처럼 늦게까지 깨 있으면은 정신력 꺾이니까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졸리면 자세요. 나처럼 이러고 있지 말고. 안 졸려도 자. 안 졸려도
시계가 시키면 자세요. 그게 몸에 좋습니다. 그게 건강하고. 밥도 그래. 밥도 여러분, 밥은 하루에 3끼를 먹으셔야지 좋아요. 탄단지 골고루 먹고, 뭐야, 저녁 먹고 저희 깎아도 좀 먹어주고, 가끔씩 너무 많이 먹지 말고 밥 먹고 양치도 하시고, 그리고 저기 화장실 갔다가 손도 꼭 씻으셔야 되고. 밥 먹은 김에 기타 연주나 좀 하겠습니다. 새벽이긴 한데 조용히 치면 또 몰라. 기타 연주를 왜 하느냐? 왜냐면 내가 너무 저기 노잼 얘기만 한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 또 봐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타 연주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밤이니까 또 발라드? 밤이니까 또 발라드를 한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연필이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안 떨어졌어요. 레전드. 운이 좋은데요? 여러분, 이런 게 행복입니다. 아시겠죠? 연필이 떨어질 것 같았는데 바지자락에 걸려서 결국은 안 떨어졌다.
아. 여기까지. 육주 풀린 거 닦아야 돼. 어이.